희소식. 잘만 하면 맞벌이 엄마가 전업주부보다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전업주부도 많이 계시지만 맞벌이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이제 좀 아이들 크면 집에 들어서 쉬시고 또 가끔씩 아이를 위해서 또 본인의 또 어떤 심신을 위해서 또 책도 읽으시면서 자기 개발도 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참 바쁘시게 힘들게 사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서 맞벌이 많이 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또 육아까지 하고 그러려니 얼마나 쉽지 않으세요. 참 대단하시고요. 전에 오셨던 어머님은 무려 아이를 셋을 기르시는데 거기다가 또 교육비까지 아이들 대야 되잖아요. 애들 셋을 다 키우려면 남편 돈으로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까지 하시면서 그런 어머님들 뵀는데 참 일도 하시고 또 아이들도 기르시려면 고민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일단 전업주부 어머님들은 기본적으로 좀 교육에 관심이 있고 네트워크가 좀 동네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카페라든가 이렇게 정보가 형성이 돼 있어서 육아 정보나 뭐 자녀 교육 정보나 좋은 교육기관 이런 정보를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아는 사람도 없고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은 정보도 적고 뭐 엄마들 네트워크도 적고 아는 사람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머님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실한 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맞벌이 하는 어머님들은 이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도 잘하고 일도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뭐 예를 들자면 맡겨두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최대한 맞벌이 하시는 어머님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경우지만 친인척 또는 뭐 할머니, 할아버님 어떻게든지 일단 양육이나 육아를 도와주시는 분들을 최대한 서포트하는 것이죠.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면 뭐 베이비시터라든가 아니면은 가정관리사 같은 분을 고용해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어머님, 친정 어머님이든 누구든 힘들지 않으셔야겠죠. 그렇게 해서 육아 뭐 시어머님도 좋고 육아에 협조적인 분들을 빨리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뭐 그렇게 하고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남편분에게 이 육아에 대한 고민적인 부분을 분명히 나누셔야 돼요. 엄마들이 다 독박으로 육아를 이게 맞벌이 하실 경우 다 하시면 나중에 탈 와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 육아의 힘든 부분의 최소한 부분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이라면 운동할 때 같이 놀아준다든가 최소한 남편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남편분께서 남편분이 아내의 힘든 점을 알고 또 아이가 커가는 모습에 대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감을 좀 나눠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자녀교육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사실 요새 자녀교육 정보라는 게 꼭 뭐 네트워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해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보를 주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진짜 교육 전문가인지를 알아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시죠. 왜냐하면 정보는 널려 있는데 많은데 진짜 교육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럼 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론을 알아야 되긴 하는데 이론만 알면은 학자처럼 이론만 알면은 구체적인 부분은 적용이 안 되고 또 현장에만 있는 현장 전문가들 얘기만 들으면 또 이론을 방향을 몰라서 헛갈리니까 이론과 실제를 같이 알고 있는 교육 전문가가 좋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확실한 팁을 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에 맞는 정보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향과 재능에 맞는 그런 이제 진로나 성향, 내 아이에 맞는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전문가를 찾아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교육 전문가가 주는 정보를 귀 기울여서 그 정보를 기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양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화가 많을 때, 뭐 유년기,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갈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서 이제 사춘기의 격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지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가는 지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로 들어갔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지점, 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중요한 그 자녀 교육의 이슈가 될 때 관련된 정보하고 꼭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맞벌이 어머님께 드리는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전업주부 어머님이 참 부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집에서 자녀 교육 정보도 할 수 있고, 물론 전업주부도 엄청 힘드세요. 쉽지는 않은데, 전업주부처럼 이렇게 가정에 있으면서 뭐 카페도 찾아볼 수 있고, 관련된 자녀 교육 정보도 찾아볼 수 있고, 동네 엄마들하고 정보도 교류할 수 있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업주부를 부러워할 수는 있는데, 희소식. 잘만 하면 맞벌이 엄마가 전업주부보다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주부 엄마들은 방향을 잘 잡는 건 뭐 정보는 많을 수 있는데 아이한테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전업주부 엄마들이 컨설팅을 잘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제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직장 다니는 맞벌이 엄마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간섭할 시간이. 그러니까 과도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직장일 때문에. 이게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금 뭐 초등학교 어느 정도 크거나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엄마의 과도한 관심을 바라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때 뭐 진로 전문가라든가 아이의 성향과 재능이라든가 중요한 이제 뭐 학습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기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자녀교육 정보를 정확히 캐치한다든가 설명회를 간다든가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면 오히려 아이에게 적절한 관심을 주면서 방향을 잘 잡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만 단독을 하는 주부보다 더 잘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더 포인트는 우리 맞벌이 하시는 엄마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자기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아 존중감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뭐 전업주부인 엄마들하고 직장 엄마들 뭐 편가르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하시면 이렇게 희망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직장 다니는 엄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엄마 제발 직장 다니다가 이 엄마는 아이 둘이라서 이제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다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는데도 그만두고 중학교 1학년 때 자녀를 위해서 그냥 집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 제발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녀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머님이 황당해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직장 다니면 자아 존중감이 건강하고 아이들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어머님들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서 전문가 상담이나 전문적인 교육 정보를 내 아이에 맞는 정보를 확인해라.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면서 자아 존중감을 키우고 간섭할 때만, 관여할 때만 관여를 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아주 잘 성장하고 어머님들이 직장 가면서 교육비를 버니까 더 잘 성장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더 대줄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하는 어머님들, 아이들도 양육하고 또 직장 일하는데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보다 더 양육에 대한 부담이 많을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가시면 틀림없이 아이들은 내가 일하는 동안에 더 크게 성장하고 더 엄마를 존중하게 되고 관계도 좋아지는 건강한 관계가, 너무 밀착하지 않는 독립적인 관계로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우리 맞벌이 어머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녀 교육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누구보다 많으니까 기운 내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또 우리 어머님들 좋아해 주시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이었습니다.